안녕하세요. 한 사람의 이름이 세상을 흔들고 다시금 무대 뒤에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를 뒤흔든 가수 싸이, 본명 박재상. 우리는 그를 월드스타로 기억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언제나 복잡한 그림자가 함께했습니다. 성공의 영광과 논란의 상처, 다시 일어서는 재기의 순간들이 교차하며 오늘의 싸이를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 그는 또 한 번 예기치 못한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향정신성 수면제의 대리 수령 문제였습니다. 단순한 불찰인지 아니면 다시금 이미지를 흔드는 심각한 사건인지 사회적 관심은 순식간에 그에게 쏠렸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 논란에서 출발해 싸이의 재산과 배경, 그리고 인간 박재상이라는 인물을 깊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싸이가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약물 처방 과정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불안장 치료제와 불면증 치료제를 직접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을 실제로 수령한 사람이 싸이가 아니라 그의 매니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법 위반 논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병원을 압수수색하며 진료 기록을 확보했고 담당 의사 또한 조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의사 측은 원격 진료였을 뿐 대리 처방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이미 사회적 파장은 크게 번졌습니다. 소속사 피네이션은 곧바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싸이가 오래전부터 만성 수면 장애를 앓아왔고 의료진의 지도로 약을 복용해왔다는 점. 그러나 제3자가 대신 수령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불법적 의도는 없었지만 관리 과정에서 불찰이 있었다는 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과도 논란이라는 단어가 싸이의 이름 곁에 붙는 것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라는 이미지에 또 하나의 흠집이 남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싸이는 이미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손꼽히는 자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규모는 그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재력가임을 입증합니다. 2022년 그는 서울 남산 일대의 초고급 주택 단지 어퍼하우스 남산 두 세대를 동시에 매입했습니다. 한 세대는 대출을 활용했으나 한 세대는 전액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그의 현금 동원 능력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분양가만 합쳐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거래였습니다. 여기에 이미 보유 중인 강남, 신촌 일대의 상가 건물들까지 합산하면 추정 자산은 약 8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히 무대 활동 수익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규모이며 이는 그의 치밀한 재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도 싸이의 자산은 주목받습니다. 국제 전문지들은 그의 순자산을 약 6천만 달러, 한화로 약 830억 원 이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2012년 그의 인생을 뒤흔든 해 강남 스타일이 발매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유튜브 역사상 최초로 10억 뷰를 돌파한 영상이 되었습니다. 광고 수익만 약 800만 달러, 한화 85억 원을 넘겼습니다. 무료 플랫폼에서 단일 영상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는 전례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강남 스타일은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선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백만 건의 다운로드가 발생했고 미국 아이튠즈를 비롯한 30여 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단일 곡으로만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 LG 등 글로벌 기업 광고 계약을 통해 추가 수익을 거둬들였고 싸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세계적 마케팅 자산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곡은 비영어권 가수도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세계적 스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K-팝 산업 전체의 지형을 뒤바꾼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는 가문의 배경도 존재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박계혁은 1955년 과학기기를 수입하는 회사를 창업하며 가문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어 아버지 박원호가 회사를 이어받아 DI 코퍼레이션으로 사명을 바꾸고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현재 DI 코퍼레이션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코스피에 상장된 중견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싸이가 이 회사의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법적으로는 가문과 개인의 자산이 철저히 분리된 셈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그들을 연결지었습니다. 싸이의 공연 소식이나 신곡 발표가 있을 때마다 DI의 주가가 출렁이는 테마주 현상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2022년 DI는 음악 저작권 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발을 들이는 듯한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늘 성공과 파문이 교차하는 곡선 위에 있었습니다. 미국 명문 대학에서 국제경영을 전공하던 그는 부모의 기대를 거슬러 중도의 학업을 포기했고 버클리 음대조차 끝내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창작은 누군가에게 배울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드러냈고 그 결정은 훗날 그의 예술 세계를 구축한 첫 반항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반항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 직후 대마초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며 방송 출연이 중단되었고 유력했던 신인상까지 놓쳐야 했습니다. 대중은 그를 음악보다 사건으로 먼저 기억하게 되었고 그는 곧 논란의 아이콘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거대한 위기는 병역 논란이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던 그는 복무 기간 중에도 공연과 방송 활동을 이어갔고 결국 병무청은 그의 복무를 무효화하며 현역 입대를 명령했습니다. 그는 소송으로 맞섰지만 결국 2007년 자진 입대했고 대법원 판결은 그의 부실 복무를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대한민국 연예인 역사상 전례 없는 이중 군복무제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지만 그의 법적 책임을 완전히 마무리하며 다시 시작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인생에서 깊은 상처였지만 실패를 견디는 힘 또한 그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싸이의 이름은 늘 사건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2019년 YG 엔터테인먼트 성접대 의혹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며 다시금 언론의 조명을 받았고 법적 혐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또다시 의약품 대리 수령 문제로 수사 대상에 오르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대중은 자동적으로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고 이는 그의 긴 커리어에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싸이가 단지 논란의 인물로만 머문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아티스트이자 프로듀서 그리고 경영인으로서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2004년 이승기의 데뷔곡 내 여자라니까를 작곡하며 제작자로서의 능력을 입증했고 곡은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이승기를 단숨에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에도 그는 울랄라 세션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작업하며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대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무대까지 설계하며 음악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2018년 그는 오랫동안 몸담았던 YG 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독립 레이블 피네이션을 설립했습니다. 피네이션은 단순한 소속사가 아니라 아티스트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비전을 내세웠습니다. 현아, 던, 크러쉬, 에이즈,
화사 등 개성이 뚜렷한 아티스트들이 속속 합류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고, 피니셔는 단기간에 아티스트 중심 기획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기계적인 아이돌 시스템을 벗어나 창작자 중심의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은 언제나 현실과 부딪히는 법입니다. 아티스트들의 개성이 강한 만큼 장기적으로 함께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시와 현아, 던 등이 계약 만료 후 회사를 떠나면서 피니셔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싸이가 직접 제작한 보이그룹 DNX는 싸이가 만든 아이돌이라는 주목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내며 그가 아이돌 시스템에 적합한 제작자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니셔는 자유로운 아티스트들의 놀이터라는 장점을 갖췄지만 동시에 아티스트 이탈과 성과 부족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는 기획사로 평가되었습니다. 싸이의 인생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모순일지도 모릅니다.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안정 대신 반항을 선택했고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며 음악을 택했습니다. 초 파문과 병역 논란이라는 거센 폭풍을 맞았지만 그는 강남 스타일로 세계를 뒤흔들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스캔들의 아이콘이 아니라 배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가진 인물임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아티스트였지만 동시에 체제를 운영하는 경영자였고 반항하였지만 가문의 장남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실패와 성공, 논란과 환호, 반항과 경영이라는 상반된 요소들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며 그를 더욱 입체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싸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월드스타의 상징을 넘어 끊임없이 모순 속에서 자신을 재창조한 인물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싸이의 가장 큰 유산은 어쩌면 강남스타일이라는 곡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수많은 실패와 논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세계적 무대에 우뚝 선 인간 박재상의 여정일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에 나섰고 가수에서 월드스타로, 월드스타에서 프로듀서와 CEO로 변신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재정의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또 다른 시험대가 놓였습니다. 아티스트 싸이가 아닌 경영자 박재상으로서 피니셔를 얼마나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열정의 놀이터를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획사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싸이의 삶은 언제나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영혼이자 체제의 운영자였고 논란의 아이콘이자 세계적인 스타였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실패와 성공, 상처와 치유가 얽혀 있으며 바로 그 복합성이 그를 더욱 매혹적인 인물로 만듭니다. 화려한 신드롬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 박재상. 월드스타 싸이의 여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물음표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사건과 파문,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인간 박재상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의 모순된 여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아마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끈질긴 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야말로 그가 단순한 아티스트를 넘어 한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 된 이유일 것입니다.